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네, 지금 질문 보실 텐데요. 브랜드의 미래. 저희가 브랜드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보는 부분에서 경험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뀐 건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오늘 슬로우 파마시도 그냥 보신 분도 있지만 많은 공간과 여러 경험으로 직접 경험하고 느끼셨을 텐데 현재까지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 무지무지 미래에서 기대하는 근미래 또는 향후 어떤 형식으로 펼쳐질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의 미래는 사실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보는 브랜드였다면 요즘은 이제 경험하는 브랜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개개인의 브랜딩이 되게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하나의 기업의 브랜드를 가지고 그분들의 느낌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개인의 SNS나 또 다른 창에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영향을 요즘에는 저는 그냥 기업의 광고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미래에는 정말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만 아니라 내가 됐던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 됐던 그 모든 분들이 하나의 브랜드의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대표님은 개개인의 브랜드로 브랜딩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요? 네. 그런가? 그런가요? 본인의 색깔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이구름이라는 사람도 브랜딩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슬로우 파마시라는 것도 저는 되게 인격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슬로우 파마시 다움 슬로우 파마시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건 어떤 사람이야라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뭐 예를 들면 나이키가 됐으면 나이키는 어떤 건강한 사람이야. 아니면은 뭐 루이 카토즈가 됐으면 루이 카토즈는 어떤 우아한 여성이야. 이러한 인격화를 만들어서 아마 그런 것들에 적합하게 맞는 또 개개인이 그거를 홍보해 준다거나 같이 연결된다면 그게 진짜 브랜딩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슬로우 파마시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아니 한글로 보니까 슬로우 파마 씨더라고. 그래서 슬로우 파마라는 사람 같이. 네. 근데 진짜 저희가 그 거래처 분들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이제 영수증 써주실 때 C가 그런 C인 줄 아세요? 그래서 슬로우 파마까지 쓰세요. 진짜 이걸 슬로우 파마 너 슬로우 파마 너네 업체 이름이 슬로우 파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 이름을 다시 생각해봐도 참 잘 졌다고 생각하는 게 그 C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인격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이 이름을 만들어준 저의 저희 실장님 저의 뮤즈라고 말합니다. 슬로우 파마시의 뮤즈. 심지어는 성함이 정우성 씨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부럽네요. 다 부러워하고 계세요. 정우성 씨하고 살고 있는 분이어서. 네, 그럼 다음 이 자리가 별로 시야도 안 좋고 어렵네요. 예, 전가요? 네. 들리죠 이거 지금? 예. 일단 먼저 오늘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천히 살아야겠다. 안 들려요? 예. 이게 들리네. 그 천천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요 근래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오늘 좀 천천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좀 놀아야 되겠다. 아까 그거 진짜 감명 깊었어요. 충분히 놀고 계신. 이게 다른 거보다 그 뭐지? 그 아까 쓸데없는 짓 하는 거? 그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쓸데없는 짓을 안 했다. 내가 너무 돈 되는 것만 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뭐 이게 처음엔 되게 딱딱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게 너무 이렇게 프로세스별로 지나가서 저는 그냥 현재 디자인계에 몸을 담고 있는 그냥 현직 디자이너로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 경험도 되게 세그멘트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브랜딩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프랑스 파리 예를 들면 파리의 어떤 공간에 있는 곳에 가서 어떤 그 브랜딩을 하라 그러면 당장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뭐 잠시 경험을 해보고 그게 바로 경험.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고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고 와서 그 하는 그 브랜딩하고 실제로 거기서 1년, 2년을 살고 있던 사람이 브랜딩하는 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것도 그 세그멘트와 깊이가 있듯이 앞으로의 미래의 브랜딩은 좀 더 그 타임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갑자기 너무 좀 진지해. 무겁게 갑자기 무거워 막. 네. 말을 길게 하면 중간에 잘라도 되는 거죠. 미안. 네, 다음. 네, 다음 나 교수님. 네. 예, 저는 제대로 브랜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문제가 보는 브랜드에서 경험하는 브랜딩으로 그렇다면 미래에는 제대로 다시 보고 제대로 다시 경험하는 그런 브랜딩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진짜 경험 때문에 한번 대충 이렇게 해보는데 진짜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한번 다시 제대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다시인데 제대로 다시 하고 제대로 다시 경험하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제대로 브랜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브랜딩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일까요? 뭐 된 것도 있는데 됐어도 그 브랜딩이 제대로 됐어도 그 브랜딩에 타겟이 되는 사람들의 안목이 계속 높아지니까 다시 제대로를 해야 되고, 제대로 안 된 데는 제대로 된 데를 보고 제대로 해야 되고, 결국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제대로의 기준이 좀 언제 모호한 제대로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도 제대로 해야 되고 이제 점차 이제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훈계를 하시는 거.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다시 수업. 근데 그 슬로우 파머시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신 거예요? 그 당시 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게 이름 때문에 오픈을 못한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이름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라는 걸 계속 강조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침착해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착해가 되게 예쁜 말인 게 착해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너무 바쁘게 사는데 옆에서 누군가 침착해, 침착해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넌 너무 바빠, 침착해. 근데 그 말이 어느 순간 그래, 침착하면 착한 건가? 갑자기 딱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를 계속 내밀었고, 그 약국의 이미지를 계속 주거나 랩 이미지를 주고 싶다고 말했더니 저희의 뮤즈인 정호성 실장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양재에 있는 카페에서 슬로우 파마시 이렇게 딱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정말 마치 운명처럼 이거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밤에 로고 바로 디자인했어요. 이거다. 딱 느낌이 왔고, 그렇게. 저는 보통 이제 그 파머시를 가면, 우리나라는 그냥 이걸 사지만 미국 가면 이제 프리스크립션을 주고 뭐 이래서 굉장히 슬로우하거든요. 그래서 약국하면 되게 슬로우하고, 슬로우하면 굉장히 짜증이 나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아주 극적으로 그 슬로우 파머시에서 바꿔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뭐 원래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되게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예, 맨 처음에 만든 것도 만든 거지만. 네, 서로 라이크를 주고받고. 막 눌러가면서 키우는.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안주영 대표님 답변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빨리 가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올해 마지막이어서 앞에 서두에서 일단 그 12월이 마지막이 아니라 요즘은 다들 땡겨서 연말 파티도 많이 해서 올해 어쨌든 계속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되게 그 파격적인 연사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제가 박상원 대표님이나 이제 나이상으로 뱅상 같은 분들이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이 왔었고, 지난번에 하상훈
디자이너 분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제 이렇게 갭 차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강준무 대표님도 되게 이제 센세이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하나의 새로운 살롱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있으면서 답은 되게 보루하게 제가 잡았나라는 생각도 들려서 약간 변명을 먼저 했고요.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게 뭐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는 한 좀 오래됐는데 그때는 이제 브랜드는 시각 디자인에서 시각 체계를 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게 이제 브랜드여서 지금 말씀하시고 질문에 던져주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내재화되면서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왔는데 지난번에 여기 저희 박상희 팀장님도 오셨는데 인천 도시 브랜드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저희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도 느낀 게 과거에는 그런 시각 체계, 로고 이런 것들이 브랜드였다가 경험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공간적으로 온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품도 그렇고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호텔 그러면은 로고가 생각나세요? 호텔 로비가 생각나세요? 방이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식하는 게 경험하는 게 결과적으로 남는 것 중에 가장 오랫동안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슬로우 파머시도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인상 깊게 남았던 게 그 공간이 있었던 이런 그린한였던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닐까라고 보면서 거기에 이제 근데 그게 지금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 브랜드의 지금의 트렌드고 앞으로의 트렌드는 거기에 난 거기 갔는데 이런 걸 받았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라든지 결국은 거기에 이제 서비스가 결합돼서 그게 제대로 된다면 완전 퍼펙트하게 거기서 요즘 얘기하잖아요. 막 이렇게 향도 브랜드를 해야 되고 막 음악도 해야 되고 다 해요.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끝에는 공간과 거기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메모리, 서비스까지가 종합적으로 종합 세트가 되는 게 그냥 교수님께서 아까 던져주셨던 제대로의 제가 이해하는 방향에 대한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니페스토 디자인은 그런 형태의 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건축에만 다 집중하지 웃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그리고 아까 저도 이제 되게 많이 배웠던 게 우리스러움이 뭘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이렇게 처음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사라지고 저도 이제 돈 버는 일만 하다 보니까 일단 돈이 돼야 돼 이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데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건축 플러스 거기에 이제 제품과 서비스와 이제 그런 영역들을 담아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해.